중국 정부의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한국 관광 금지, 또 더 나아가서 각 학교들에서 한국 제품 불매 등을 선동하는 교육, 또 중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한국 차라든지 한국 어떤 관광객에 대한 이 출입 금지, 그리고 롯데 중국에 있는 백화점 앞에서 시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관광객들은 롯데 면세점이나 이런 부분에 출입하지 마라 지시까지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또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요, 광주 금남로에서 2만 명이 참가해서 이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어이가 없는 것은, 이날 사드 배치철에 성주투쟁위원회 관계자가 광주 이 촛불 집회 단상에 올라가서 롯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뒤 곧바로 군대가 접수했고 군 헬기가 떠다니는 등 불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드 가고 평화 오라고 구호를 외쳤고요. 자, 그러면서 두 달만 버티쇼잉 안되면 사드 광주 무등산으로 보내라고 하시오. 여기 오면 확 밟아서 엿바까 먹어볼란께. 사회자 백금열씨 입에서 나왔답니다. 이 백금열씨는 교사로요,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2011년 8월 11일 이 민노총과 통합진보당 당원이 3,000명이 모인 행사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주석위원장 하며 북한의 공식 직함을 붙여서 호칭을 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적 원수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공천 헌금 받아 처먹은 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이 지역에서는 매우 유명인사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말을 해도요 너무 함부로 하네요. 그러면서 이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형진의 목적지를 광주 롯데 백화점으로 잡아가지고 최근에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 제공을 최종 결정한 데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금남로에서 롯데 백화점까지 행진을 했고, 시민들은 롯데 백화점 앞에서 롯데 제품 불매 운동을 촉구했습니다. 예, 이 화면이요, 그때 이 롯데 광주 롯데 백화점 앞에 시위되고 이런 플래카드까지 걸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정말로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자, 중국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롯데 격려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드는 우리 내부의 문제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해야 이것이 국민된 도리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까? 왜 지역이 다르다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이토록 서로 극단적인 의견을 표출을 저런 식으로 합니까? 자, 이들은요, 롯데백화점 앞에 가서 사드와 롯데 그림이 그려진 현수막을 찍는 퍼포먼스를 했다는데, 요 밑에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드 부지 제공하고 관제 시위 커넥션이 의혹이 있는 롯데그룹은 각성하라 이렇게 구호도 외쳤고요. 일부 관계자는 롯데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자고 했습니다. 저는 보수지만은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엄중하게 국민의 어떤 요구대로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런 심판을 내려서 이런 사람들, 사드 배치 부지 결정했다고 그 앞에 가서 불매운동 벌이겠다 규탄 집회하는 이런 사람들을 저는 한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런 꼴이 보기 싫어서 경산에 있는 문명고등학교에 몰려가서 플래카드 들고 교장실 문을 열어 제끼려고 하고 이런 시대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요, 다른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그냥 쪼개서요.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라. 북한하고도 관계 좋게. 그리고 나는 딴 데서 살겠다 하고 싶습니다. 저같이 그래도 보수 중에서 상식을 지키고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그러지 않은 강경 보수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제 탄핵이 임박한 것 같고 권력이 곧 눈앞에 보이고 하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까?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거기 그렇게 집회했던 사람요, 저한테 좀 찾아오세요. 저하고 TV에 토론 좀 합시다. 정말 이런 인간들과 한 하늘 밑에서 같이 산다는 게 혐오스럽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죠. 오늘 발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55.8, 반대가 32.8, 그리고 무응답, 모름이 11.5입니다. 찬성이요, 반대에 비해서 23%가 높았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도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대답이 35.8이나 나왔고,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작년에 처음에 사드가 논의되던 2016년 2월부터 그 다음에 사드 배치가 발표된 직후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일정합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반대가 58.4, 찬성이 32.4, 이재명 지지층은 반대가 57.1, 찬성이 29.4 이렇게 나왔고요. 자, 안희정 지지층도 찬성이 66.9, 반대가 17.8입니다. 야권 주자 중에는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안철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0입니다.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드를 이렇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막는데 역으로 이렇게 활용할 보관이 있다, 맡겨달라. 그리고 그게 뭔지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북핵 막는 대중압력 카드로 쓰겠다 어쩌다 하는데요,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간략한 문제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 정부로 넘겨달라, 외교적 보관이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 심의와 비준을 거쳐서 국익에 맞게 조정하겠다. 이게 지금 문 후보 입장 아닙니까? 자, 3일날 있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드가 국회 비준 대상임을 확신한다 했고, 문재인 후보가요,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방어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 부분을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이 소파 조항에 미군이 가져 들어오는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만 받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 정책일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조약처럼 국회에서 비준이 된다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미군을 거창하게 몇만 명을 더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발사대, 레이더하고 발사대, 이거 뭐 버스 크기만한 거 2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병력 한 200명이 들어오고, 자, 우리가 무슨 신규 부담이 많아서 듯하 저듯하 하는데, 하도 그래서 그것도 땅 바꾸기로 해서 새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전술 핵무기조차도 미국이 한국에 갖다 놓을 때 한참 한국에 비준하지 않고 갖다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시비를 건다고 야당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랍니다. 만약에 중국이 시비를 안 걸었으면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 말이라도 할 건덕지가 되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시비를 걸고 일본이 시비를 걸고 러시아가 시비를 걸고 할 때마다 한국은 주요 정책을 법과 법에 없는 어떤 비준을 붙이는 쪽으로 갈 겁니까? 자, 문재인 후보는 사드를 국회 비준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비준거리가 맞다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즉, 이 부분을 비준 없이 갖다 놓는 정부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헌재에서 가려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 후보는 탄핵이 되고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될 걸 확신하는 모양인데요. 헌재까지 사드를 보내겠다고 하고 광주에서는 촛불 시대가 몰려가서 사드 부지 제공을 철회하라고 가덕이나 어려움에 빠진 기업 앞에 불매운동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입니다. 대통령 다 됐다 싶어가지고요, 간이 배밖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력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사드 배치 부분을 그대로 존중하겠다,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밝혀버리면 중국은 이제 쓸 수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문재인 후보 정신 좀 차립시다.